네, 안녕하세요.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임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학교 급식,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우리 농산물들, 과연 안전하게 생산한 것이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고민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GAP라고 부르는 건데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바로 안전을 목표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증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GAP 인증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길게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몇 차례에 걸쳐서 GAP 인증 제도의 의미가 뭐고 어떻게 변해왔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농산물의 인증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기농이 있죠. 자, 유기농은 그 전통적인 그 농업 방법,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인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화학적인 여러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유기농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종다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하나의 공간에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 또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작물들을 선택해서 키우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유기농이라고 하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친환경 농산물 중에 하나는 바로 무농약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전환기라고 해서 이런 농약을 적게 쓰는 걸로 전환하려면은, 일반 농업을 하다가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려면 한 2, 3년 동안 토양이 좀 변화해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그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전환기 농업을 우리가 인정을 했고, 그것을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런 전 세계에서 그런 인정을 해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물 자체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일반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하고. 그래서 폐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또 하나 저농약 농산물 인증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농약을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적게 쓴다라는 의미로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을 해줬고요. 그런데 그건 역시도 대부분 지금 다 농약 사용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저농약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농약도 2014년에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친환경 농산물의 범주에는 유기농과 또 하나 무농약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뭡니까? 화학적인 비료, 화학적인 어떤 용법 또는 농약, 뭐 이런 사용, 살충제 같은, 제초제 같은 농약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사람에게 위해를 일으키는 게 이런 화학적인 위해 요소만 있느냐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농약만 잘 관리하고 농약만 안 쓰면 안전한 농산물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농산물의 안전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3가지를 놓고 보고 있는데요. 농약과 살충제, 제초제 같은 화학적 위해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가 물리적 위해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물질 같은 거죠. 칼날, 뭐 유리 조각 이런 거. 그런 게 농산물에 들어있으면 먹으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은 화학적 위해 요소뿐만 아니라 이런 물리적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물학적 위해 요소입니다. 바로 미생물, 세균,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농산물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위해 요소, 물리적 위해 요소, 생물학적 위해 요소, 이 3가지 위해 요소를 통합해서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 생산 과정에 우리가 부여하는 인증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GAP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가 생겨난 2000년 초반에 다른 나라에서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것을 했느냐? 자연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복원하도록 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 대해서는 유기농이라고 하는 인증을 하게 된 거고요. 사람이 먹었을 때 안전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인증해 주는 것은 GAP라고 하는 인증을 통해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하는 전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농약도 사실은 크게 보면 GAP 인증에 속하는 것이고요. 농약을 사용하긴 하는데 아주 미량을 쓰거나 아예 안 써도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리가 농약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큰 범주에서 보면 무농약도 GAP 인증의 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크게 보면 유기농과 GAP 인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농산물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미생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식품 안전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변화하고요.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도 지금 완전히 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잖아요. 기후가 변화하고 있고 농산물들이 유통 과정이 유통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리고 먼 나라에서 한 달에 두 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농산물이 다른 나라로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길어지고 교역의 거리가 멀어지고 기후가 변화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은 생물학적 위해 요소, 미생물,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2015년, 16년에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5년, 16년에 식품을 먹고 사망한 사건이 이제 몇 가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는 조직에서 식약처와 함께 그 식품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 역학조사를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역학조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역학조사를 꾸준하게 하는 조직이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먹거리, 식품으로 인한 사망 사건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이 충분히 사실은 원인과 함께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015년에 나온 자료들, 2016년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이런 농산물에서 세균의 오염에 의해서 그걸 먹고 사망한 사건들이 대부분 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새싹 채소, 그리고 멕시코산 오이, 또 사과 이런 데서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면서 그걸 먹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일에서 발생한 유기농 새싹 채소의 사건이 아주 굉장히 충격을 줬었죠. 3,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됐고 독일에서 37명이 사망합니다. 그 새싹 채소를 먹고요. 결국은 병원성 세균에 감염돼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유기농을 해도 기본적으로 세균에 대한 통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일단 안전해야죠. 농산물은 사람에게 일단 안전하고 그 다음에 지구 환경도 고려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구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기농, 무농약이 모든 안전을 다 해결해 주는 농산물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 위해 요소나 생물학적 위해 요소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아직도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원자재로 식재료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 로컬 푸드라고 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은 다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분이 돼서 만들어져 있는데 정작 중요한 아이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인 안전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식재료로 선택하는 것들은 아예 선택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안전한 농산물, 안전한 식품을,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면 훨씬 더 유기농이나 친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세 가지 통합적인 유해 요소가 관리돼서 생산된 농산물, GAP 인증이 된 농산물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농 농산물은 약 1.2%, 뭐 조금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 1%에서 2%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농약 농산물이 한 5, 6% 정도 됩니다. GAP 인증받은 농산물이 지금 8%, 9% 이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올해 말 정도 되면 아마 퍼센트가 좀 더 달라지긴 할 텐데. 자, 우리나라의 GAP 인증 달성의 국가 목표는 2022년, 이번 정부가 끝나는 2022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25%를 GAP 인증으로 달성을 하는 것이 국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비 이제 재배 면적 비율로 했을 때 한 6% 정도, 그 다음에 생산량, 농가 수로 했을 때 8.3% 이런 정도니까 올해 좀 오른다 하더라도 한 10%를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GAP 인증 국가 목표가 지금 거의 7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수출하려면 GAP 인증을 반드시 받아와라 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농산물의 안전을 사람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GAP 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화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시작 자체도 늦어진 데다가 친환경 농산물, 화학적 유해 요소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갖고 통합적인 유해 요소 관리 부분은 굉장히 뒤늦게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인데요. 인증제도 시작 자체는 2000년 초반에 시작이 됐지만 대부분 다 친환경 농산물에 밀려서 정책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지 못했다가 2014년부터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환경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또 농약을 적게 쓰고 가급적이면 자연 토양을 회복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먹거리는 사람에게 안전한 농산물이어야 되고요. 그 안전은 화학적 유해 요소만 관리한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물리적 유해 요소, 특히 생물학적 유해 요소, 최근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통제한 그런 농산물을 사람에게 공급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도 이런 GAP 인증을 받은 안전하게 통합적으로 유해 요소를 관리해서 생산한 바로 이 GAP 인증 농산물이 식재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지난 10년, 20년 동안 통합적인 유해 요소 관리를 하지 않고 농약만 없으면 안전한 것처럼 제초제 안 쓰면 안전한 것처럼 그리고 제초제나 농약 없이 밭에서 키운 거는 그 자리에서 뜯어서 그냥 막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홍보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과연 그런가요? 그 안에는 훨씬 더 많은 미생물들이 자라날 수가 있고요. 화학적인 유해 요소, 농약만 없다고 해서 절대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인 유해 요소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한 농산물은 GAP 인증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아무 인증도 받지 않은 일반적인 관행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훨씬 더 줄어가야 되고요. 유기농 이제 1, 2%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10% 이상 늘어나야 되고 또 무농약도 더 많아질 수 있으면 많아져야 되고 특히 GAP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는 농산물에 있어서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농산물을 생산할 때는 GAP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야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50%, 60%씩 GAP 인증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그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50%까지 국가 목표를 잡았어요. 2025년까지 50% 달성하자. 근데 이거 해보니까 속도가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하향 조정한 겁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하향 조정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행적으로 생산한 농산물 줄여가고 유기농도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늘려나가야 되고 특히 GAP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 급식에 특히 안전한 게 생산된 GAP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GAP 마크가 딱 찍혀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과정에는 GAP 인증을 주는 거구나. 또 자연 토양이나 환경에 좋은 농산물에는 유기농 인증을 주는 거구나. 우리가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이제 말씀드립니다. 뭐 이 주제는 농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 또 유기농 생산하시는 분들, 뭐 여러 생협 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이해관계들이 또 얽혀 있기 때문에 뭐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처럼 아주 그 생산자와 생협과 농민과 또 소비자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과정의 관리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전 세계가 GAP 인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안전을 담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 같은 데서는 GAP 인증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일단 GAP 인증을 받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유기농도 할 수 있고 뭐 무농약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기회가 닿는 대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좀 포함해서 이 GAP 인증과 유기농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